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이 마이크를 들게 된 것은 마이크 없이 2017년도 박근혜 대통령께서 촛불 집회하는 그 세력들에 의해서 구속하라고 외칠 때 그때 마이크 없이 촛불 집회 연사에 한번 올라간 적이 있어요. 단독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우리 애국 우파 시민들 앞에서 이렇게 두 번째로 마이크로 직접 들어보기는 두 번째입니다. 저는 탈북민 소년주 12년 차 되는 사람입니다. 여기 이 앞에 제가 오늘 이렇게 나서게 된 이 동기는 지금 최근에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지금 상황에서 볼 때는 교회가 탄압받고 있는 이 상황까지 보니까 이 나라가 상당히 위험한 위기에 놓여 있구나 하는 걸 제가 감지하고 지금 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게 된 동기가 또한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북한 공산당 이런 체제에서는 교회 자체가 있을 수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런 교회 자체가 있다 하면은 안 되는 세상이죠. 공산국가는. 그런데 교회라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던 사람이 중국을 통해서 넘어오면서 중국에서 한국으로 돈 벌러 왔던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거기에서 그 말을 처음으로 듣게 되면서 이렇게 그 하나님에 대한 이런 그 소식을 제가 그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다 나니까 어떻게 그 하나님이라는 말을 들을 때도 혹시나 그 중국에서 얘기할 때 너희들이 위대한 김일성이라고 위대한 실험이라 하는데 너네들이 속혀서 사는 거 지금까지 모르고 산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존재하고 하나님으로 해서 지배하는 세상이지 사람이 지배해서 사는 세상이 아니다. 그럼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중국 교포들도. 그런데 그때까지 저는 그 말이 무슨 소리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혹시나 김일성 체제에서 우리가 너무나 속혀서 살았다는 그 말에 교회가 하나님이라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북한에서 북한 인민들이 지금 어머니 오늘 안 오셨어요. 김일성의 그 밑에서 노예처럼 살아왔다는 걸 저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 말을 전달 들을 때 혹시나 김일성과 같은 이런 무리들이 지어낸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쉽게 그 교회에 대한 성경에 대한 저한테도 조그만 책도 이렇게 보여주시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거 볼 때 도저히 믿겨지지 않고 이해가 안 돼가지고 상당히 힘들었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있어서 이 나라를 지배하고 사람들한테 영혼을 준다 그랬던가? 어쨌든 그런 성경책에 그에 대한 걸 읽어본 적이 몇 번 저도 됩니다. 적극적으로 언제가 오자마자 또 이런 교회 같은데 이렇게 소개해드려서 가기도 했었어요. 제가 한 3년 동안 그 교회에 대한 걸 인식을 하기가 정말 힘들었었어요. 여기 와서 북한에서 우리가 독재 체제에서 어떻게 압박받고 악행을 받으며 노예처럼 살아왔다는 걸 이 나라에 와서 확실하게 알게 되면서 늦게나마 그걸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한국까지 오면서. 그러다 나니까 북한에서의 공산적 독재 체제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교회가 있다면은 그 가족이 물론 구속 10조까지 시족을 다 부셔버리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전혀 그런 상황을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그런 교를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을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이 교회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지금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지금 탄압받고 있는 이 상황을 볼 때 제가 이전 10년 거의 이렇게 흘러 오다 나니까 대한민국의 이
그 시스템이 돼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깨닫게 되면서 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 그 성경의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이 아주 중요한 그런 이 하나님에 대한 걸 왜 믿지 말고 알아서도 안 되는가 하는 걸 북한에서 왜 그렇게까지 탄압했다는가. 그 여기 와서도 저는 북한에도 지하에 무슨 교회가 있다는 말도 여기 와서 들었어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몰라요, 그거. 근데 북한에 지금 제가 너무나도 한국으로 오면서 이렇게 탈북 과정에 온갖 고통과 압박과 온갖 겁박과 온갖 문매를 맞으면서 피투성이가 되어가지고 성성한 데 없이 제가 이렇게 힘겹게 사선을 끼쳐서 삼국을 통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무사히 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말 자체를 모르던 사람이 몽골의 어느 사막에 우리가 잘못 들었어 갖고 사막에서 다 죽게 됐을 때 어느 순간인가 사람이 죽게 되니까 가랑잎이라도 잡을 심정으로 죽게 될 임박이 오니까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들어본 적도 없는 제가.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내가 내 입에서 왜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지? 죽게 되는 순간에 그런 말이 튕겨 나오더라고요. 저는 전혀 들어본 적도 없고 그래서 피뚝 성경책을 내미는 그 글자가 눈에도 들어도 안 왔어요. 저한테 조심하셔야 돼요. 믿겨지지가 않아서 저도 그래서 어제 K-파티 안 찍고 왔습니다. 네. 이런 생각으로 네, 빨리 K 정말 하시길 진실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 진짜 저한테 절정의 순간이 닥쳐오니까 죽게 되니까 13일 만에 사막에서 시체돼가지고 다 죽게 돼서 손 뼈만 남아가지고 여기서는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순간에 하나님이란 말이 제 입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기적과 같이 정말 제가 그러면서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이 말이 흘러나오더라니까요. 제가 참 이상하죠.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말을 삐뚝 들은 적이 있긴 있는데 그 어떤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과연 거기가 진실이 아니었을까 막 이런 생각도 가지고 왔어요. 그러다 나니까 14일 15일 되는 날에 몽골의 국경 군대 군인들한테 우리가 체포되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몽고 서울 이러더라고요. 그분들이 하는 말이 서울이란 말은 한국말은 알더라고요. 이분들이 처음에는 그 말을 하는 그 장교의 그 모습에서 혹시나 이 차림새가 중국 공안과 같은 그런 공안국 군복 색깔과 똑같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혹시나 우리가 중국 그 변방대 그 군인들한테 우리가 잡힌 게 아닌가 순간적으로 완전히 긴장해 있었어요. 그런데 같이 떠나왔던 사람이 러시아어를 잘해요. 그 사람이 이 전투 가방 속에 러시아어가 그려져 있는 이런 서류지 같은 게 있었어요. 딱 들여다보니까 러시아어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번역이 러시아어로 시작되면서 몽골 사람들하고 이렇게 통역이 된 거예요. 이렇게 몽골 말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국경지대에서 변방하고 가까우니까 러시아하고 그러니까 공부를 한 사람들 같아요. 보니까 그 러시아어가 이게 통역이 되는 거 보니까 유창하게 아주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덕에 그게 그 사령관이라는 사람한테 우리가 이렇게 대접도 받게 되기 시작되는 그 계기가 되는데 그렇게 오는 기간이 정말 힘들게 오면서 전혀 하나님이라는 그런 말 들어본 적도 없고 머리 새겨진 적도 없는 사람이 죽게 되는 그 임박에 정말로 하나님이라는 말이 저 입에서 흘러나올 줄은 저도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게 된 동기는 이 나라에 지금 몇십 년 전부터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부터 이 나라를 공산화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뒤에서 음모와 수작을 해서 이 나라의 시스템에다가 인재들로 육성시켜가지고 뒤에서 간첩들을 심어놨다는 말을 예전에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저는 막 놀랐어요. 내가 자유 대한민국을 믿고 올 때는 자유라는 걸
누리고 싶어서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김일성 살아있을 때 그 핵심적인 인재들을 이 나라까지 공산화로 만들기 위해서 이 나라에까지 침범시켜가지고 침입시켰다 하는 그 말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나라까지 북한에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 북한 체제에 지금 짓눌려서 짓밟히고 있는 그런 세상을 한국의 이 땅에까지 그 피를 부르는 공산 독재를 만들어 가겠다는 뜻이잖아요. 그 제 마음은 그 순간에 막 머리가 돌아버리겠는 거예요. 이 나라까지 정말 이 아름답고 살기 좋은 자유 대한민국에 와서 정말 우리는 이 나라까지 그렇게 만들면 안 된다. 왜냐? 저는 어릴 때는 정말 북한 독재 체제가 얼마나 악질적이고 간악하고 악독하고 잔인하고 하는 걸 저는 어릴 때까지 몰랐어요. 태어나자마자 아버지 원신님 고맙습니다. 태어나자마자부터 아기 때부터 말도 모르는 때부터 손에다 지어주는 게 선물이라 하면서 지어주는 게 그걸 들고 아버지 원신님 처상 앞에 가서 꼭 인사시키고 하니까 거기가 세뇌화 돼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세뇌화가 되고 있는 건지 온 세상 바깥 세상을 모르니까 오로지 우리 북조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세계에 만방에 최고의 절세의 영웅이시며 위대한 실험 김일성 동지 같은 이런 수령님이 세계에 없으시다고. 예, 그래서 저희는 진짜 그렇게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중국에 넘어오니까 김일성이라고 막 부르는 거예요. 이름으로 막 불러대는 거예요. 막. 그래서 김일성이라는 말을 막 듣는 순간에 막 싸움 붙었어요. 우리가 그때까지 세뇌가 철저하게 된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정도로 우리는 15살 때부터 성성한 연수, 보복전진, 예, 군인들과 똑같게 그렇게 배워졌어요. 학교 때 15살 때부터 여자나 남자나 할 것 없이. 그러니까 이 머릿속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헐뜯는 자들은 다 죽여야 된다. 목숨으로 지켜야 되는데 왜 이 나라에 와서 김일성이라는 반말질 하는 사람들과 내가 마주 앉아있지? 그러면서 중국 사람들하고 싸움부터 뗐어요. 예, 싸움부터 떤 적도 있고 왜 우리 김일성 동지를 욕하는가? 왜 반말질 하냐? 네, 그때 처음에 이게 그 중국이라는 데를 넘어섰을 때 그 정도로 우리는 이 머릿속에 완전히 각인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분들이 너네는 지금 북한이 얼마나 독재 체제에서 너네 얼마나 지금 짐승처럼 취급받고 노예처럼 살고 있는지 너희들은 아무것도 지금 모르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렇게 반감을 쉽게 살 수 있다는 거 우리는 이해한다. 그런데 그걸 이해를 다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왜냐? 저희들이 그걸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왜 김일성 동지를 이 세계적으로 세계의 영웅이라고 하셨거든요. 세계의 영웅이시며 절세의 애국자이신 위대한 실험 김일성 동지께서는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가 가슴에 정말 그렇게 배웠던 사람이 그게 어떻게 어느 하루 한시에 그렇게 쉽게 무너지겠어요. 거기가. 그게 앞에 보이는 게 어머 내가 어떤 세상에서 살았지? 이 사람들이 왜 조선민주주의 우리 위대한 실험 그렇게 높은 세계 영웅이신 이 저분을 이렇게 반말질해야 되고 이럴까?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막 이렇게 다툼질도 많이 하면서 상당히 기분이 없고 막말해서 재수까지 없더라고요. 진짜 그렇게 각인되어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아, 북한에서 교육받을 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무슨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예? 세계에도 없는 정말 위인이시고 너무나도 이렇게 높이 우러러 모시는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교육받은 그 전 가정이 그러니까 진짠가 했어요. 그 속에서 우리는 그 우월감과 자부심과 긍지감과 진짜 위대한 시민과 김정일 동지라면은 목숨 걸고 싸울 수 있는 정말 전투력이 있는 진짜 전사들로 키워난 거예요. 인민들까지. 네. 그래서 그 과정에 남조선 군사 파수도당을 생생함을 듣기란 참 어려운데요. 오늘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미제 침략자들을 소멸하자. 이게 우리가 총 쥐고 배울 때 항상 주먹으로 흔들면서 교육받았던 사상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그걸 어떻게 무너질 수 있어요? 우리 머릿속에서. 어릴 때부터 배워왔는데. 그런데
중국 사람들한테서 남조선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그게 믿어지지 않아가지고 남조선은 경제가 발전되고 얼마나 잘 사는 세상이고 문화가 얼마나 발전되고 이거 얘기하면서 도저히 그때까지도 믿지 못했어요 저는. 그런데 제가 잡혀서 어느 날 나갔다가 그 사람들한테 위대한 시종 김일성 동지에게 목숨으로 사수하면서 우리가 외쳤던 사람이 너무 살기가 힘들어서 넘어와서 얼마 안 돼가지고 잡혔는데 잡혀서 북송되면서 건너가가지고 우리가 고통받는 그 과정을 보면서 세상에 이런 고문도 있는가. 죄도 아닌 죄로 빌어도 들어주지 않고 너무 배고파서 넘어갔다. 그래도 들어주지 않고 사람을 몽둥이로 때리고 구두발로 차고 여자건 남자건 할 것 없이 차를 관계 안 하고 남자처럼 그대로 여자도 그렇게 갈기는 거예요. 그때 나갔을 때 북한의 정권의 법에 대한 걸 다 커서 중국에 나왔다가 잡혀들어가면서 고문받을 시에 북한의 그 모든 만행에 대해서 처음으로 체험하게 됐었어요. 그 전에는 우리가 얼마나 무지렁이 같은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았다는 걸 저는 몰랐어요. 그 고문을 받는 순간에 너무 막말해서 악이 나고 너무 열받으니까 반항했어요 제가. 반항하니까 보이부 저를 담당했던 자가 내가 그때 이런 안경 같은 걸 끄고 나와 있을 때는데 그 안경을 손으로 꽉 잡아채더니 야 이간나야 이쌈 개간나야 이간나 금방지게 어디다 대가리를 쳐두고 있어. 대가리를 숙여. 그런데 제가 그 수많은 탈북민들이 잡혀나간 순간에 왜 머리를 안 수그리고 유독 저 하나만이 머리를 안 수그렸을까요? 중국에 들어가서 조금 이렇게 들으면서 마음이 배짱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속해서 사는 게 맞는 것 같으나 이렇게 나와서 먹을 거 없이 넘어와가지고 우리가 국경을 넘어설 수밖에 없었는데 그거 한마디도 안 들어주더라고요. 그냥 때리는 것밖에 모르고 홀라당 뺏겨놓고 돈이나 가져나간 거 하고 정말 유치하기 짝이 없이 그 와중에는 여자들을 강간하고 성추행하고 홀라당 벗겨놓고 보입을 하면은 최고 보입을 하면은 정치국이에요. 그 사람들이 우리 얼굴이나 같은데 우리가 보는 앞에서 죄인이라고 얘네들은 때려 죽여도 마땅한 자들이기 때문에 배반자들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자기네가 감행을 해도 된다는 뜻으로 온갖 지금 이 나라가 잔인한 짓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보는 앞에서도. 그걸 보면서 우리가 진짜 죽을 죄를 지은 죄인들이 맞는지 이걸 돌이켜보면서 과연 내가 왜 중국으로 넘어갔는가. 북한 정권에서 우리를 대국가 돈을 주지 않으니까 월급을 주지 않으니까 굶어 죽게 되니까 그 이유가 있어서 넘어간 거 아니겠어요? 이유가 있어서 넘어가서 죽지 않고자 하니까 넘어간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북한 당국에서도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기네가 북한 인민들을 목에 살릴 수 없게 만들어 놨으니까 얘네들이 굶어 죽자 하니까 고통스럽고 온 아파트 300세대가 몽땅 다 굶어 죽은 세대도 있어요. 아파트 전체가. 그 다음에 거리에 나가면은 애들이 시체가 돼서 다 언제 죽었는지 굳어져서 비닐방망 뒤집어 쓴 채로 그런 지역 속에 어느 한날 시장에 나갔다가 웬 여자가 그걸 이렇게 방막 같은 걸 비닐 같은 걸 뒤집어 쓰고 있더라고요. 앓는 소리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여자애인 거예요. 8살 되는데 그 애가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더라고요. 8살 되는 여자애가 한참 자라고 학교를 다녀야 될 애가 부모님들이 키울 수 없으니까 아마 역전에다가 시장에다가 버린 것 같아요. 그러다 나니까 애터리가 되니까 그 8살 나이에 어디가 어떻게 이래서 벌어먹어요. 어른들도 다 굶어 죽는 판인데 그 애가 죽기 직전에 되니까 얼굴이 텅텅 부어 있더라고요. 사람이 굶어 죽기 직전에 되면은 얼굴이 텅텅 부어요. 죽기 직전에는 눈이 앞에 안 보일 정도로 눈이 텅텅 부어 있고
그래서 시장에 있는 식당에 있는 아줌마들이 나와서 그 여자한테다가 그 여자 애기한테 이렇게 국수라도 먹여서 이렇게 살려보려고 하는데 받아먹지를 못하더라고요. 마지막이 되니까 아휴, 너무 늦어가지고. 그런 애들이 한 명이 아니라 수도 없는 어린애들과 어른들, 나이 드신 늙은이들, 심지어 50대, 60대 연극과학자들, 연극과학자들이 제일 많이 죽었어요. 왠지 아세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제 말을 똑똑히 들어야 됩니다. 공산화로 만들어가지고 이 나라를 공산화로 만들어서 이 세상을 공산화 세상으로 만드는 날에는 제일 먼저 죽는 사람이 공산화를 희망했던 사람들이 제일 먼저 죽는다. 똑바로 들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공산주의를 태극기란 데 찬양했다가 먼저 나왔다가 죽는다는 누군가가 것입니다. 아기를 이렇게 손잡고 가더라고요. 어느 날인가?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내 곁을 싹 지나가면서 아기한테, 아기가 아빠 보고 올려다보면서 하는 말이, 대한문 앞에서 아기한테 하는 말이, 그 아기가 아빠 여기 나온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태극기를 들고 있어요. 태극기가 멋있다. 아기가 그러니까 그 아빠가 된다는 분이 하는 말이 아기한테, 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나쁜 사람들이야.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로 가서 뜰비를 잡아 당겨가지고 좀 혼내주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혼내주지 그랬어요. 그런데 뒤에 있던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어깨를 잡으면서 참으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대한민국의 자유를 이렇게 누리면서 이 좋은 아름다운 나라에서 그 누구의 압박과 억압 한 번 받아보지 못하고 자유롭게 정말 편안하게 살아온 사람이 어떻게 이 사람이 애한테 저렇게 저런 발언으로 교육할까? 나는 태극기 들고 나왔던 어르신들이 이 나라의 원로들이고 주역들이라고 생각해요. 제 머릿속에 그것이 꽂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을 바라보면서 저는 수십 번도 잡혀나가다 나니까, 또 중국에 들어오기 전에 북한에서의 그 참상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다 나니까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을까? 북한에 중국이란 나라를 넘어오기 전에 딱 죽기 직전에 딱 되어오니까 어느 한 방떡에 앉아서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사람이 죽게 되니까 그런 정도로 걸음이 가더라고요.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마지막으로 내가 뭐라고 중얼거린지 아세요? 아니 세상에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 우리나라가 세계의 영이신 김일성 동지가 이끄시는 영도하시는 이 나라가 이렇게 개코같이 이렇게 정말 개떡같이 정말 온 국민들이 정말 굶어 죽고 있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상당히 거기가 궁금해지더라고요. 아, 다른 나라에 가서 한번 구경해보고 싶구나. 이런 마음을 절저하게 빨갱이 사상으로 무장됐던 내가 어느 순간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위급한 순간에 오게 되면은 사상이고 무식이고 죽기 직전에 오게 되면은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 왜 다른 나라를 생각했을까요? 북한의 전체 땅이 어느 지역마다 찾아가서 어디 가서 비라리 해서라도 먹고 살아야 되겠는데 어느 지역마다 다 갔어요. 제가 살아보려고. 그런데 가는 곳마다 나보다 더 한심한 거예요. 다 누워있고 온 가족이 탱탱 부어서 6명이면 6식구가 다 누워서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나는 조금이라도 얻어먹을 게 있는가 하고 들어갔대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다가 내가 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기가 한두 집이 되어야 되는데 완전히 생지역인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을 보면서 돌아보면서 전국을 돌아보면서 희망이 안 보이더라고요. 북한에 그래서 오늘 자꾸 방송 그러다 상태가 보니까 원활하지 제가 하지 않다고 다른 자꾸만 나라 나와요. 가면 이렇게 앉아서 죽을 바에는 죽기 전에 굶어 죽을 게면은 굶어 죽었다 해서 누구 알아줍니까? 귀신 몰래 죽으면 누가 알아줘요 우리를?
그러니까 이렇게 사회적인 마음속으로 혼자서 반감이 생기는 거예요. 말은 입 밖으로 낼 수는 없으니까 그 체제에서는. 그러다 나니까 어느 날 길가에서 우연히 유인이 나타나서 나를 어떠한 그런 쪽으로 어떻게 가게 되면 살 수 있다. 네, 길이가 이렇게 그 어느 한 도로를 걸어가면서 이렇게 그 얘기를 듣게 되는데 튀어주는 거예요. 국경선에 가게 되면 국경 쪽에는 가기만 하면은 넘어설 수 있다. 내가 올 때까지만 와도 그렇게까지 심하지 않았어요. 경비가. 지금은 몇 천만을 줘야 넘어온답니다. 그때까지는 돈이 없어서 좀 도와주세요 하면은 그 인정을 해서 도와주는 분들도 있었어요. 예, 그러다 나니까 돈이 없어도 이렇게 막 이렇게 사정하면은 도와주는 사람들도 있어서 예, 처음에 넘어올 때는 그 돈을 얼마 못 주고 넘어온 적도 있는데 넘어와서 이 나라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내가 얼마나 아무것도 모르고 세계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도 아무것도 들은 적도 없고 하는 사람이 내가 직접 중국 땅에 나오면서 중국 땅 자체가 반사회주의 반공산주의거든요. 자본주의가 절반 들어가 있는 그때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막 전국에 온 것 같더라고요. 그 나라가 전국 같아 보였으면은 대한민국에 왔을 때는 이 대한민국은 아마 더 몇 배로 발전되고 자본주의화가 되고 내가 버는 거 많지 먹고 살고 자유대로 느끼고 마음이 편안하고 누구도 이리라 저리라 조금 지나가면은 생활청화가 딱 들어서고 온 사람이 달라붙어서 네가 왜 지각했니? 이런 정신적인 압박이 없고 너무나 편안하고 좋더라고요. 이런 이런 자유 대한민국이야말로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줘야 될 나라가 아니겠는가? 거기서 배웠던 그 정신력, 전투력을 이 나라, 아름다운 나라, 김일성을 위해 목숨 바쳐서 우리가 목숨 바칠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니라 자유 대한민국을 훌륭하게 만들어 놓은 이 아름다운 세상, 정말 우리 북한 인민들도 꿈도 못 꾸는 이 세상에 내가 먼저 건너와서 이 자유를 느끼면서 이런 나라에 내가 목숨 걸고 바치지 않으면 그 어디에다 바치겠냐, 그런 생각으로 이 마음속에 항상 깊이 새겨지고 이 나라를 건설하느라면은 제가 들은 게 있어요. 6.25 전쟁 때 폐허가 돼가지고 포크랭이 너무 심해요. 북한처럼 완전히 똑같게 전쟁이 났댔으니까. 그런데 어쩌면은 북한에서 들었던 거하고 포크랭이 얼마나 심한지 어떻게나 우리가 보는 거하고 듣는 거하고 너무 천지 차이기 때문에 거기면서 내가 또 함의를 느꼈어요. 북한 공산당에 대한 내가 북한에서 교육받았던 이거는 완전히 틀리네. 거지들이 살판치고 미국 놈들이 구두발 밑에서 짓밟히며 식민지 노예화가 돼가지고 자유 대한민국 국민들이 굶주리면서 산다. 우리가 조국 통일시켜가지고 조국 평화통일, 지금 민중당 그 다음에 문재인 정권에서 말하는 조국 평화통일은 북한에서 우리가 교육받았던 그 문구들이에요. 진짜 문재인을 지지하고 있는 국민들께서는 제 말을 저는 간절히 그분들한테 호소합니다. 정말 이 나라를 그런 꼴로 만들어 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북한에 있을 때 저희 아버지가요 대한민국 국민이었어요. 청정북도 고향이 남조선이었기 때문에 정말 인간답지 못한 그런 대접을 받으면서 도대가 걸려가지고 발전을 해서 자기가 어느 자리에 가서 간부 자리에 등장돼가지고 얼마든지 미래를 꿈꾸며 갈 수 있는 이런 좋은 머리를 갖고도 발전을 못했었어요. 눈물을 흘리며 살았어요. 아버지는 여기에 국정원에 다 할머니 쪽으로 국정원에 요원들이 있더라고요. 왜 우리한테 그런 악행이 차려지는가 하는 걸 후에 알았어요. 그래서 직접 여기 와서 국정원에다가 내가 전화한 적도 있어요. 도저히 얼굴도 보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왜 당신네들로 해서 우리가 핍박받고 억압받고 그 사람들한테 매를 맞으며 간첩이라는 루명까지 뒤집어 쓰면서 뭘 하나 조금만 잘못해도 너 남조선에서 지령을 받았니? 간첩 임무를 받았니?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살았어요.
남조선 출신 가족들은 개 돼지보다도 못하게 정말 피눈물 흘리며 사람 대접 못 받으며 살았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거기서 살아야 돼 있으니까 공산당에 정말 그 의심받지 않게 살아야 되겠으니까 가족을 살려야 돼 있으니까 그냥 마지막까지 그래도 자기가 힘인 자라는 것 적시하느라고 김일성한테 김정일이 지시 내려오면은 그 공장에서 하라면 하라는 대로 거짓이 하니까 매도 많이 맞았어요. 간첩 임무를 받은 거 하고 아버지가 그런 말을 그 수많은 말들을 끝도 없이 하자면은 엄청나게 많으니까 일부를 제가 말하고 싶어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말 제가 이제까지 이 마이크를 들고 올라가서 수년 동안 애국 시민들과 같이 이렇게 활동을 끊임없이 매일마다 배낭을 메고 인천에서부터 끊임없이 달려왔던 이 저희 심정은 이 나라가 공산화가 되는 걸 반대했기 때문이에요. 맞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피눈물 속에서 사는지 하는 걸 대한민국에서 제가 체험하면서 느꼈던 거예요. 3년째, 4년째, 5년차가 되니까 윤곽이 딱 드러나면서 대한민국의 시스템과 민주당은 어떤 사람들이며 미래통합당, 자유한국당 그렇게 부르던가 새누리당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어떤 사람들로 이어진 사람들인지 이 나라를 어떤 사람들이 주역이 돼서 이끌어가고 있는가 하는 걸 4년, 5년 만에 이렇게 집에 앉아서 아기를 키우면서 TV만 보다 나니까 그 윤곽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거기서 교육이 된 거예요. 제가 TV를 보면서. 그래서 어느 쪽을 지지해야 되는가. 처음에는 민주당 쪽을 표를 던져주면서 왜? 북한에다가 쌀과 돈을 보내주는 사람들이라 하니까 그냥 좋게만 봤어요. 아, 못 사는 데를 도와주는구나. 그것만 간단하게만 생각했어요. 근데 누군가가 나한테 거기가 아니다. 이제 군방 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다 몰라서 그러는데 이제 한번 좀 더 있어봐라. 새누리당 쪽에 그래도 북한 이렇게 자유 통일을 원하는 세력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등등. 그게 무슨 소리지 하고 또 궁금했어요. 근데 그 시간이 흐르니까 나한테 거기다 얘기가 오는 날이 있더라고요. 거기가. 예. 그래가지고 제가 정말 우리 탈북민들도 지금 유튜브에도 그렇고 나와서 이렇게 방송하는 분들도 많아요. 나라가 이 지경이 돼가지고 정말 당장 벼랑 끝에 서 있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탈북민들이 이 나라 자유 대한민국 국민들보다도 공산 체제에서 정말 피를 뿌리면서 피눈물 흘리면서 몸서리치면서 이 나라 땅에 온 분들이에요. 이 상황을 무시하고 아무런 발언도 안 하고 젊은 사람들이 탈북민들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그 젊은 청년들이 일어나도 나는 이 나라가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멘. 왜냐? 이 정신력 전투력만은 잘 배워졌어요. 북한에서. 깡기만은 악마는 정말 잘 배워졌어요. 그거는 전쟁에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정신적인 투쟁력을 그 강한 마음을 너무나 잘 심어줄 거예요. 그걸 그 정신력을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그 길에 앞장서서 진심으로 밥에 맹물을 말아 먹으면서까지라도 힘들어도 정말 나와서 이 나라를 지키는데 우리 애국 우파 국민들과 함께 동참해서 정말 이 나라가 잘못되지 않게 함께 나와서 투쟁이 해줬으면 하는 이런 바람으로 우리 탈북민들한테 정말 한마디 합니다. 저는 얼마나 오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데 그러면서 그것뿐입니까? 온 가족이 총살당하고 죄도 아닌 죄로 해서 두들겨 맞으면서 우리 보는 앞에서 제가 처녀 때 어릴 때부터 18살 때부터 친척집에 가는 게 너무 거기가 소원이어서 갔다가 잡혀가지고 어느 몇 교화소 같은 데로 밀어였는데 직결서라고 하더라고요. 금방 학교 졸업해서 얼마 안 된 그 나이에. 그런데 친척집에 가기도 전에 잡혀가지고 그는 여기하고 달라요. 돈만 있으면 여기는 서울도 갈 수 있고 부산도 갈 수 있고 마음대로 자유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안 그래요. 지방 가자면은 승인이 떨어져야 되고 통행증이 있어야 되고 예. 열차에 오르면은 승무원들이
차표, 고양이가 통행증 딱딱 검사해가지고 거기서 없으면은 무조건 아이건 늙은이건 젊은 청년들을 다 무조건 내려서 노가다 알죠? 그런 강제 노동판으로 몰아버려요. 거기에 내가 끼웠던 적이 있는데 17살 그때 나이에 들어갔다가 그때 한 번 또 까마라칠 뻔했어요. 제가 참으로 사람이 올려다 봤다고 있잖아요. 올려다 봤다고 삼날 있잖아요. 삽자로 푸른 삼날을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엎드서 일하다가 걔네들이 너무 강도가 심하니까 엎드서 일하다가 허리 너무 아파서 이렇게 허리를 펴려고 잠깐 섰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강제 노동판에는 그 관리하는 사람들이 완전히 말을 자기네 하라는 대로 안 하면은 무조건 달려와서 발로 치고 받고 때리고 해요. 그게 죄인들이 아닌데도 오직 통행증이 없이 자기 애갓집에 친척집에 사촌 오빠네 집에 이모 집에 애갓집에 가고 싶어서 갔던 그거밖에 없는데 그게 죄가 됩니까? 그것도 어린 사람한테 삼날을 삽자를 쳐들어서 있잖아요. 저를 까대더구만요. 사정없이 그것도 올려다 봤다고. 야 이 개간나야 오라 짐승 같더구만요. 그 순간에 야생 짐승. 그때 맞아가지고 있잖아요. 이 팔이 양쪽 팔이 잔동 있잖아요. 단방에 막 불어서 완전히 이렇게 빵빵 이렇게 불어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돌지를 못하니까 이거 나 오부작치 했어 하고서 또 내렸다 치고 너무 아파가지고 땅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어요. 제가 쓰러지는 순간에도 저는 뒹굴었어요. 그 고통에 못 이겨가지고 너무 아파서. 그게 죄입니까? 저는 김정은이하고 김여정한테 이 방송을 통해서 그 자들이 좀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목숨을 내놨어요. 정말 불쌍해요. 북한 인민들이. 자유라는 게 너무 없는 거예요. 금방 학교를 졸업해서 나온 저에게 문미를 안기는 그 나라의 그 악당 같은 죄도 아닌 걸로 제가 맞을 때 세상에 기가 막히다. 막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너무 아파갖고 그 고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숨이 안 나오더라고요. 너무 아파서. 그러니까 같이 잡혀 들어갔던 청년들이 막 소리치는 거예요. 죄는 아니니까. 죄가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도 잡혀 들어온 사람들도 죄가 아니니까 한마디 막 쏘아붙이더라고요. 선생님 여자분한테 어떻게 손댈 수 있어요? 이러면서 내가 막 바빠 들어가니까 남자들도 막 항의하고 그 안에 그 잡혀있던 죄인들도 막 항의하면서 그 사람이 뭐 잘못해서 그렇게 때립니까? 말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보다 못해. 너무 그 고통을 느끼는 걸 보고 지네들도 너무 참다 못해. 웬만해서는 찍소리도 못하는 세상이에요. 웬만해서는 그 나라 사람들은. 근데 그 사람들이 어디에서 용기가 생겼을까요? 너무 어린 애한테 삼날을 들어서 내렸다 갈기는 그 모습이 사람 같지가 않고 괴물 야망 같은 짐승보다도 못한 그거는 행위를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도 자기네가 맞을 줄을 알고 각오하고 달려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양쪽 팔이 이렇게 부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래요? 야! 이 쌍년아! 가져! 들개를 들어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으면은 손이 다 부으면은 돌지를 못해요. 삽지지를 못해요. 근데 내가 깨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잡아 적치는 거야 이게. 예? 어릴 때부터 이게 신경이 있잖아요. 사람이 촉각을 다룰 정도로 나를 완전히 신경을 마비시킬 정도로 나를 그렇게 두들겨 때리는 거야. 김은정, 김정은, 김여정 그리고 김일성이 살아있다면은 정말 항의하고 싶고 있잖아요. 니네들은 우리한테 교육할 때 정말 북한 인민들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도 인민들을 위해 노고를 바치시고 인민들이 굶으면은 제기밥에 시래기밥에 요만한 밥덩어리 하나 갖고 목숨을 이어갈 정도로 똑같은 인민들
북한 인민들과 같이 똑같은 식사를 하면서 밤이 더 깊었습니다 하면서 그런 노래까지 내놓으면서, 예? 그런데 이 대한민국에 와서 보니까 뭐 밤은 더 깊었습니다. 김정은, 김여정 똑바로 들어라. 응? 정말 이 부들부들 갈린다. 어떻게 북한 인민들을 향해서 대사기를 칠 수 있냐? 나 그걸 말하고 싶어요.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이에요. 대사기를 쳐서 그 사람들을 눈과 귀를 뚱짜리로 만들어가지고 깜짝 쇼하는 식으로 같이 굽는다는 식으로. 여기 와서 보니까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아기 같은 아가씨들을 데려다가 온갖 장난질 다 치는 더러운 자들이 북한 인민을 상대로 해서 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뭐 어쩐다고? 정말 기가 막히다. 어? 내 이러니까 여기 와서 그 인간들한테 정말 치가 떨려서 속해 살아왔다는 생각에, 너희처럼 생활해왔다는 이 생각에 너무 치가 떨려서 목숨을 걸어서라도 이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 그 하나만이 저는 정말 진심이었어요. 고통을 정말. 받았으면 그래서 그런 말이 1월 21일 날에 별로 나올 수 있을까요? 2017년 1월 20일 날에 제가 죽기를 각오했어요. 그날 촛불 집회에 저 혼자. 다른 분들은 좀 이렇게 애국 시민들은 이 태극기도 가슴속에다 감춰 이렇게 넣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때 당시 정신으로는 죽기를 각오한다. 올 때도 죽기를 각오하고 그런 경험이 많기 때문에 사람은 죽기를 각오하면 안 죽어요. 근데 겁이 나서 발발 뒤로 후진하면은 죽어요 바로. 그걸 수십 번도 내가 경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촛불 집회에 올라갈 때도 그런 정신으로 제가 갔댔어요. 1월 21일 날에 눈이 펑펑 내리고 제일 추운 날이었어요. 박근혜 대통령 정부를 허물 때 그 물포에 맞아 죽었다는 그 쓰레기 같은 그 자식으로 해서 완전히 박근혜 대통령을 완전히 무너뜨렸잖아요. 박근혜 정부 경찰들이 너네가 시켜서 물대포를 들쇠어가지고 그 경찰이 그분이 그 이름 뭐죠? 물대포에 죽었고 뭐 어떻게 이렇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까먹었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걸 볼 때 제가 세월호 이 사건을 쭉 둘러보면서 그 하나 박근혜 정부에서 잘못된 거 하나도 없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네 여행 가면서 자기네 수학 여행 가면서 자기네 너닥거리면서 가던 길에서 험난한 일이 맞다고 그래가지고 그 자연적으로 죽은 사건인데 그걸 박근혜 대통령한테 뒤집어 씌우면서 TV로 혼자서 앉아서 보면서 내가 느꼈어요. 아, 이거는 조작이구나. 이거는 이 거대한 조작은 북한과 중국 공산당 이 간첩 새끼들이 여기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새끼들이라 했어. 예. 새끼를 해도 들어와서 괜찮아요. 이렇게 어느 매 부서마다 다 처박혀가지고 이 나라를 정말 중요한 부서마다 요직마다 들어차가지고 이 나라를 완전히 귀신도 모르게 공산화가 만들기 위해서 온갖 애를 다 썼더만요. 지금 현실이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제 말이 안 틀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상황을 지켜볼 때 박근혜 대통령께서 내가 왜 존경했는가? 동해 안에 들어오는 중국 어선을 여성분이, 그것도 남자 대통령분도 아니고 여성분이 확실하게 자기 영토 영해에 들어온 중국 중공 그 배가 날아 들어와가지고 남해 영해에 들어와서 우리 국민들의 고기를 다 잡아가고 도둑질이 간다 하는 그 말을 듣고 단호하게 때려서 갈기라 하는 그 말에 상당히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거기가 나는 정말 너무 통쾌하고 여성으로서 정말 여성 대통령으로서 최고다. 나라를 지키는 마음에서는 대통령이라 할 때는 직위에서는 정말 그렇게 해야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제가 그걸 보는 순간에 저런 분을 위해서 내가 목숨 걸지 않으면 누구를 위해서 저런 살인 악당 북한 땅에 있는 김일성, 김정일, 김여정, 김정은을 위해서 15살 때부터 남조선 군사 파쇼도당
미제 침략자 미군을 몰아내라. 전두환 군사 파시오 도당을 타도하라. 어릴 때부터 그 구호를 봤어요. 북한에서. 이런 구호를 쫙 이렇게 내가 그 법에서 자라왔던 사람이 여기 와서 이렇게 이 시스템, 이 나라의 시스템, 이 나라에 돌아가는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완전히 이게 머리가 돌아버리겠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렇게 깜짝같이 북한인민들을 속여 넘어올 수 있는가? 속일 수 있는가? 그럼에도 지금 저보다 아직 이 세상을 모르고 있는 북한인민들을 생각할 때마다 박근혜 대통령이 말 한마디에 힘을 얻고 저는 많이 아팠댔어요. 고문을 너무나 많이 이렇게 받다 나니까 불안증, 불면증이 심했댔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가서 일할 때도 좀 두려움이 많이 있고 좀 그런 게 심했댔어요. 제가 처음에 올 때 많이 나왔댔어요. 지금 자유대한민국에 오니까 너무 많이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약을 안 먹어도 너무 마음이 편안하니까 저절로 발편잠이 오고 그게 3년이 되니까 가셔지는 거야. 그런데 꿈속에서 나타나는 게 없어 앉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저를 때렸던 사람들. 제 눈에 앞에서 제가 직접 보는 앞에서 사람을 산산조각으로 완전히 갈기갈기 찢어 죽이는 장면. 이런 게가 머릿속에 계속 지배돼 있으니까 그걸 지워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 좀 낫겠지. 그 분노로 살았어요, 제가. 어쩌면 저 나라를 구해줄 사람이 없을까? 그런 위대한 인물이 없을까? 제 한 여성의 작은 마음이지만은 엉뚱하게도 그런 마음이 저 가슴속에 항상 사무치게 있었어요. 그러다 나니까 우리 탈북민들이 3만 몇천 명이 들어왔어요. 제가 처음부터 참가해서 오늘 이날 이 순간까지 태국계 애국 시민들과 이 나라를 이렇게 훌륭하게 건설해 놓은 이 나라의 주역인 원로 어르신들과 시간을 아끼지 않고 밥에 맹물을 말아 먹으면서 때로는 금기도 하면서 열심히 하나라도 좋은 힘이나마 보탬이 될까 하고 제 작은 힘이나마 이 작은 주먹이나마 도움이 되시라고 끝도 없이 지금까지 별의별 말을 다 들으면서까지 모든 걸 헤쳐나가면서 혼자서 지금까지 억세게 누구의 말에 휘둘리지도 않고 나가지 마라 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지금 우리 탈북민들 속에는 이런 분들도 있어요. 네가 살기 힘든데 왜 나가냐? 살기 위해서 돈 벌어가지고 이 돈이 있어야 산다. 누가 그걸 모릅니까? 돈이 중요한 걸 모릅니까? 우리 탈북민들이 아직 정신 들자면 멀었어요. 북한에서 탈출해서 여기로 올 때 우리가 왜 왔습니까? 돈이 처음부터 없었어요. 처음부터 돈은 다 가지고 있었어요. 웬만한 집들은 잘 산다는 부잣집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간부들도 밑에서 고인 여기서 뭐라 말하죠? 이렇게 올에다 뇌물 같은 거 여기 뇌물이라 하죠. 그걸 계속 탑복해가지고 자기네 집에다가 재산을 놀려놔가지고 자기 힘으로 돈을 벌지 않다라니까 고난의 행운이 딱 들어서니까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죽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시장에 나가서 벌고 자기 힘으로 땅을 뜨지고 자기 힘으로 노가다 했었든지 뭐든지 머리를 굴리면서 벌었어야 되는데 북한의 인민들이 힘이 약한 인민들이 뇌물을 받아주는 거 계속 착복하다 나니까 고난의 행운에 딱 맞다 들리니까 제 힘으로 벌어먹지 않던 그런 사람들이니까 이런 사람들이 돈을 많이 꽁지고 있어. 나는 든든해. 나는 돈만 벌면 가지고만 있으면은 돼.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제일 먼저 죽었어요. 누가 제일 먼저 안 죽었는가? 제일 못 사는 사람들. 왠지 아십니까? 제일 못 사는 사람들은 누구도 안 도와주니까 자기절로 자력갱생해서라도 어떻게 하나 살기 위해서 뛰어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자기 머리로. 그게 정령 그것도 어느 정도 나라가 너무나도 몇 년 동안 고난의 행군이 지속되니까 그것도 지쳐가지고 풀뿌리 나무 껍질 토끼가 먹는 그 다음에 돼지가 먹는 그 풀
심지어 그것까지 다 먹고 없어서 땅에 뽑을 풀도 없어갖고 돼지 풀이라도 먹으면 배를 좀 채울까 하는 생각에 먹었다가 거기 독성이 있어갖고 얼굴이 퉁퉁 부어서 죽은 집도 많아요. 독이 있는 줄 모르고. 근데 우리 탈북민들이 나를 보고 때로는 그런 한심한 소리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그때마다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북한에서 우리가 뭐 때문에 넘어왔냐? 그 나라가 처음부터 단번에 넘어진 게 아니에요. 저 북한도 서서히 천천히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공산화로 가고 있는 게가 지금 천천히 서서히 가고 있어요. 그거하고 똑같은 이치라고 생각하면 돼요. 북한에서도 80년도 말부터 고난의 행군 시작하면서 배급을 안 주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서서히 넘어지면서 천천히 20kg, 30kg씩 주는 게 배급을 거기가 10kg 30kg가 20kg 줄어들고 20kg가 10kg로 줄어들고 10kg가 5kg로 줄어들면서 야금 간을 말리듯이 피를 말리듯이 그렇게 생명 연장을 이어가듯이 그렇게 나눠준 거예요. 이 자유 대한민국이 지금 공산주의로 지금 행하고 있는 미친 듯이 가고 있는 이 자태가 바로 그때 고난의 행군 때 제가 직접 보고 있던 산 중인으로서 이 자유 대한민국이 눈에 보이지 않게 그때도 우리 눈에 확연히 보이지 않았어요. 나라가 저렇게 생지옥으로까지 완전히 정말 좀비가 사는 세상으로 좀비가 사는 세상 같아요. 어느 집이나 할 것 없이 너무 먹지를 못하니까 맨뼈만 남아서 있잖아요. 전국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네, 베드로 그런데 반갑습니다. 자유 대한민국 국민들 속에 한 사람이 하는 말이 저 이만갑에 나와서 탈북민들이 하는 그 처참한 얘기가 다 거짓말이다. 누군가가 연습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가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돌리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대한문 앞에서 어느 한 애국 시민이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듣고 와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너무 속상해가지고 아닙니다. 네, 제가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 네. 대한민국에 와서 처음으로 마이크 들고 이렇게 제가 제 목소리를 외쳐보기에는 처음입니다. 오늘 1부하고 다음 주 2부 계속. 네. 괜찮았습니까 지금?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예, 그리고 제가 화이팅, 화이팅. 마지막으로 한마디 꼭 할 게 있습니다. 저는 이 나라가 언론이 너무 진실 보도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를 몇 년 동안 유튜브를 쥐고 있지 않던 사람이 올해 2월 달부터 시작이 됐는데 어제 저녁쯤에 폭파가 됐어요. 아이고. 그래서 제가 새로 나를 폭파시킬 때는 힘든 사람을 폭파시킬 때는 쟤네들이 노리는 게 있어요. 너네 힘없는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네가 힘들게 걸어온 길을 너를 밟아버리면은 너는 지쳐서 쓰러져서 하지 않을 것이야. 다시 하려고 하는 생각이 무너져 버릴 거야. 이런 걸 노리고 걔네들은 죽이고 있는 거예요. 힘들어도 끝까지 싸우자. 끝까지 하려는 마음으로 선현주 TV2를 새로 시작했어요. 네. 힘내세요. 잘한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저한테 적은 힘이나마 실어주시고 도와주세요. 끝까지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목숨 걸고 앞장에 서서 싸우겠습니다.